말년에 고생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년 보기 좋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말년운이란 인생의 말년에 누리는 행복이나 복을 말하는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말년운이 좋은 분들은 대개 이런 비슷한 점과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대부분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는데요. 초년운은 거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본인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열심히 무언가에 도전해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경험한 실패는 비싼 수업료가 되어서 이후에 더 값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중년운은 본인 스스로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말년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년에 열심히 뿌린 씨앗들을 수확하는 시기가 말년이라 보시면 본인이 지금껏 이룬 성과와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이 다 같이 작용해서 내 노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라 일컫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물복, 식복, 인복, 건강복, 자식복 또는 배우자 복.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수의 복이죠. 네, 이렇게 천복을 누리는 이런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에 누리게 되는 복은 결국 내가 만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현재의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뿌리고 가꾸어 놓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년운이 좋은 분들이 보였던 공통적인 이 특징에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주 환하고 밝은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면 본인의 얼굴에 지나온 인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굴곡 없이 편안한 인상을 보여주고요. 반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온 사람들은 얼굴을 자주 찡그려서 이 미간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여기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런 미간에 주름이 많은 분들은 손가락으로 좀 미간을 이렇게 문질러서 펴주시고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많이 웃으시면 밝아진 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관상보다 심상입니다. 공자는 만상이 불여심상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만 가지의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내가 타고난 사주와 관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재물운이 없는 관상으로 태어났어도 부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재물운이 넘치는 그런 관상으로 태어났어도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기가 올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기운이 또 다른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입에서 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귀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음가짐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인격을 말해주는데요. 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품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연륜이 이렇게 쌓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나 인격이 바로 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이야기만 쭉 늘어놓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좀 잘 들어주고 짜증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을 해주셔야 되고요. 끝맺음은 힘이 있는 말투로 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년, 중년을 다 보내고 이제 말년으로 접어드셨다면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년은 초년과 중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꾼 결과물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 기간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옆에서 나를 믿어줄 친구,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 하나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 건강의 씨앗과 인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있습니다. 물론 재력이나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나와 함께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친구, 그리고 같이 여행길에 동행해줄 친구, 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격려해줄 친구 한 명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정말 쓸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젊어서부터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무던히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5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접수일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표시해둔 일침표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찾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궁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와 호흡을 맞춰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해야 좋을지 이사하기 좋은 날뿐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부운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평안함을 주는 날로 선택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배치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신선한 그런 마음가짐과 몸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한 육체, 정신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